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은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1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바쁜 날이라 가지고요. 웜의 소통부터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업로드가 늦어가지고 그죠? 네, 좀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유튜브로만 보다가 북콘서트에서 뵈니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직접 사인받고 싶은 분은 전무님이 최초셨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북콘서트였지만 다른 곳이었다면 500만 원을 받고 들을 말씀을 독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해주신 저랑 그 우리 임성민 작가 인감독의 내용이 너무 좋았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인감독 강의 내용 보면서 저도 앞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헉, 야 저거는 몇백만 원짜리 강의인데. 그래서 이 북콘 일요일날 북콘 오셨던 분들한테 개 타셨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된 구독자이지만 댓글은 처음입니다. 저 퇴사했습니다. 15년 다니던 좋은 회사를 퇴사하고 대학교 편입학 준비 중이며 학과는 동물보건사, 동물간호사입니다. 아내가 수의사라서 개원하면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투자는 채슬리 관점에서 어떠신가요? 네, 인데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일하다 보면 부부싸움 하실까봐 네, 그게 좀 걱정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근데 이 회사 집에서 있는 거라 회사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의 뭐 같이 있으면 어제도 여기 뭐 댓글에 나오지만 아무리 뭐 부모님하고도 내가 정말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해도 하루 이틀 같이 있다 보면 서로 간의 생활 습관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마찰이. 그런 것만 원칙을 정해놓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내수 업종, 내수에서 창업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이제 그 어떤 수출 기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뭐 치킨집이라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프랜차이즈 광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5천만 원으로 소자본으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거는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아내분이 수의사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굉장한 에이징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잖아요. 이게 노령화되면서 아무래도 반려견, 반려묘 키우다 보니까 이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산업 자체가 지금 하시는 동물병원, 동물병원은 성장산업이죠. 내수인데도 성장산업입니다. 그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이 하시면 인건비 일단은 또 확 줄어드니까 아주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것보다 이게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주부전 내용이 좋아서 2번 봤다고요. 우리 기가파워님 같은 고수분이 2번이나 보셨군요. 지난해 9월 1임 계약서를 쓰고 와서 웜의 신박에서 전무님께 오늘의 결정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제 얘기에 꼭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신 전무님 말씀이 자꾸 되새겨지는 요즘입니다. 계좌가 불어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은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왜 제가 오셨을 때 작년 9월도 추석 전후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오신 게 무조건 잘하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저희는 프로고 일반적으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아마추어잖아요. 저 같은 아마추어 조기 축구 선수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선출인가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밀턴 분들 중에 인턴십 하시면서 지금 20개월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실력이 늘었잖아요.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선수들이 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훈련과 기본기 닦는 그런 연습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강세장에서는 조금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세장이 들어오면 결국은 강세장에서 조금 벌고 약세장에서 크게 터지고 그렇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17분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참 잘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강세장이 도래하든 약세장이 도래하든 그래서 잘 오신 거라고 제가 확답을 드렸었는데 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셔서 다행입니다. 수익 때보다는 손실이 날 때 투자자의 진정한 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그래서 산에도 같이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산에 올라갈 때 막 힘들잖아요. 근데 산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돈 벌고 이럴 때는 좋을 때는 다 좋지만 딱 그게 반대되는 힘든 구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딱 보면 근데 제가 이번에 그 파생 영상 그저께 찍었던 북콘스트에서 우리 임 감독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파생 투자에 관한 몇 가지 노하우랑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영상을 안 올려야 되겠다도 생각한 이유가 그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인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행운은 재앙이다. 그 말씀 때문에 사무라이 칼이라 했잖아요. 파생은 사무라이 칼인데 그 영상을 보고 그래? 나도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랬을 때 괜히 실력도 안 되고 어떤 인격이라든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이라든지 준비가 안 된 분들한테 괜히 저렇게 해서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럴까봐. 그러면 반드시 그게 나중에 재앙으로 다시 돌아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릴지 말지. 일단 저희 그 어스 인턴 프로그램에는 올릴 겁니다. 인턴십을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본기를 닦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보셔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월간 전망이나 그럴 때 제가 또 후속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KB일의 목표 전환형 청산이 됐네요. 계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체슬리 알게 된 게 저한테는 정말 행운입니다 하셨습니다. 잘 나중에 그 불어난 계좌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요즘 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일임 계좌 수익에 남편도 깜짝 놀라 친구들에게 체슬리 전도사 되었습니다. 어제도 17분 중에 저희 고객 소개로 오신 분들이 거의 30%거든요. 목표 성과형 랩 언제 다시 모집하시나요? 지금 KB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언제 다시 모집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 같은 경우에는 신한이 이번 주 모집하고 있던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그 증권사 콜센터 번호가 다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모닝브리프에서 전무님이 안 계시면 엄마가 집에 없는 것 같고 최 부사장님이 안 계시면 아빠가 집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님은 이모. 늘 방송을 보면서 소란한 마음이 잔잔해짐을 느낍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변동성이 크면 안 됩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을 아주 좀 차분하고 느긋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쿵푸 팬더, 예, 거기서 보면 그 너구리처럼 생긴 사부가 그러잖아요. 막 어떤 공격과 그런 변동성 속에서 이너 피스 하면서 내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 그 변동성을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동성보다 내 마음이 더 이 변동성이 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면 직접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소심하시거나 소심하거나 세심하시고 그 다음에 버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이모셔널 하신 분들 감정이 좀 너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신 분들 주식이 안 맞습니다. 저도 내년 입주 예정인데 대출 규제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주식 공부하겠습니다. 한동안 제주 장애인 일과 대구의 자동차 부품 생산으로 바빠서 대표님 방송 못 봤다가 오늘 어버이날 부모님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일임한 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방 장군님께서 또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더 중요한 일 하고 계시잖아요.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봉사활동하고 사업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타 바이러스 보고 느낌 쎄해서 모더나 들어갔습니다. 6월 월드컵이 도화선이 될지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기술 랠리, 2차 가격 조정, 엘리엇 파동 4차 조정 구간 우연히 너무 겹치네요. 그렇죠? 6월 달에는 저희는 조심할 생각입니다. 깜 놀랐습니다. 리딩방 9번 누르라고. 네. 그런 문자 보시면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누가 그렇게 뭐 300%, 200%짜리를 자 여기 들어와 보세요 하면서 근데 제 얼굴을 사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 속으실 수가 있는데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라토크 때 임감독님 사인 받으셨다고요? 리트머스님 제가 첫 사인 받은 거라고 하셨는데 너무 영광이네요. 전무님께서 평소에 지주와 소작농을 예를 들면서 땅을 사서 지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난해 여름에 저도 채슬리 1임이라는 좋은 밭을 사두었더니 계속해서 수확의 기쁨을 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투자할 때는 전전건강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수익도 별로였지만 지금은 운동, 취미 다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저희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저희한테 1임을 맡겨 놓으시면 1임이든 랩이든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찾아가시라고. 돈은 저희가 알아서 벌 테니까 시간을 찾아가시라고. 오늘은 50일 이격도가 130을 넘어가기도 하고 갭상승이 커서 4일차 음봉을 예상했는데 양봉으로 마무리했군요. 전자닉스가 끌고 가는 장이라 예전의 경험으로 예상하면 안 되는 장인가 봅니다. 편견 없이 시장을 예측하는 용대리님들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채슬리 모닝 브리프가 더욱 소중해지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바쁘시죠. 네, 큰일입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이제는 주말까지 별주부전 때문에 네, 주말까지 바빠져가지고 그런데 좋아서 하는 겁니다. 별주부전 하면서 우리 최밀턴 분들이 또 열심히 준비해 오신 자료 듣는데 이렇게 강제로 공부시켜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처럼 이제 게으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강제로 계속 해야 됩니다. KB랩 오늘 완료됐는데 다음 그 시점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별주부전 퀄리티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주식 잘 모르는 제 와이프한테 체험시켜 주려고 전자 7만원대 20주 사게 하고 분할 익자를 하면서 4주 남아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 사야겠다고 200만원 갈 것 같다고 하네요. 남은 삼성전자 팔고 현대 로템 사라고 했어요. 단기 고점 시그널 휴먼 인덱스로 활용할까 고민 중입니다. 네, 이런 거 계속 좀 올려주세요. 네, 진짜 휴먼 인덱스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파는 시점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파는 시점을. 항상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난 자연이 좋아 분이신데 주식시장은 거대한 자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 이렇게 막 불을 뿜을 때 불을 뿜으면 산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똑같이 주식시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좋아하시면 주식시장도 자연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주식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5년간 전문인 방송 잘 챙겨보고 최근 별주부전까지 보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주식 입문자로서 중심 잡는 데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전문님 직접 뵙고 청년의 기운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강수정님, 네, 기억납니다. 제가 지난번 했더니 아니 처음 오신 거라고. 국장은 너무 어려워서 채슬리 랩만 활용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 감사드립니다. 앞선 방송에서 리아 계좌도 랩 가입이 가능하다 하셨던 것 같은데 리아 계좌가요? 리아 계좌에서 랩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한투에서 리아 계좌를 만들어 랩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네요. 아쉽네요. 5천이 놀고 있어요. 그 리아 계좌에서 국내 주식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랩을 가입하시고 랩에서 어떤 주식 사는지 컨닝 하시면서 리아 계좌 똑같이 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슈퍼개미들 있잖아요. 슈퍼개미들이 보통 이렇게 잘하는 자문사 랩 한 5천만 원 1억 다 가입해 놓고 뭐 사는지 보면서 막 따라가거든요. 반도체를 보면 결국 이 FCF, 프리 캐시 플로우가 괜찮을수록 주가가 상향한다는 것은 원리로는 이해했는데 머리로는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역사적인 상승 파동이 있는 이 시점에서 기관 개인들이 매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면 밸류가 낮으니까 다른 기관, 외국인도 들어올 거야 사자. 프리 캐시 플로우가 괜찮으면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 경영 경제학 이론에 써 있는 걸까요? 돈을 잘 벌면 역사적 신고가에서도 계속 올라간다.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분들이 이 프리 캐시 플로우 개념까지 알고 들어오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삼성전자 좋고 이익 얼마고 그 다음에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 9만 원대 사신 분들 리포트 12만 원짜리 리포트 나왔다는 얘기고 얘기 듣고 12만 원 가는가 보다. 지금이라도 9만 원에 사야 되겠다 해서 사신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 8,500 그다음에 뭐 종목별로 마이크론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목표 주가가 계속 상향되고 있잖아요. 상향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상향시킬 때마다 진짜 그렇게 됐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었던 reflexivity라는 재기 이론의 핵심인데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에이 그거 목표가대로 안 가. 안 믿다가 계속 주가가 그렇게 가버리잖아요. 가버리면 실제로 현상을 보면서 내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진짠가? 저번에도 올리더니 계속 주가 가네. 그러면 이번에 200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 아니면 300만 원 리포트 나왔는데 마이크론 1000불 리포트 나왔는데 야 그러면 또 가나 보다 하면서 내 인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액션을 하게 되잖아요. 액션하면서 그 현상이 더 강화되죠. 더 강화되면서 역시 맞나 보다 하면서 계속 아니야 아닐 거야라고 했던 마지막 사람들이 계속 인식이 변하고 액션을 하고 강화가 되면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질 때도 똑같아요. 빠질 때도 똑같은 원리로 빠지고. 그래서 마지막 그 피날레 국면 또 바닥에서 마지막 패닉 셀링 국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니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국면을 잘 노려서 바닥에서 그만큼 패닉 셀링이 이만큼 이란 전쟁으로 20%나 빠질 거라 예상을 못 하듯이 오버슈팅도 예상을 못 합니다. 그냥 그 오버슈팅이 이루어지고 딱 이제 고점 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받을 때는 있지만 그게 어디까지 오버슈팅하고 어디까지 갈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국면에서는 근데 패닉 셀링 국면에서 제가 잘 사잖아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으로 싸니까 잘 사고 오버슈팅 국면에서도 잘 팝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너무 과한데 과한데 한번 팔아야죠. 파는데 그 고점에서 파는 거는 그거는 우연입니다. 우연. 팔았는데 고점이면 다행이고요. 팔았는데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죠? 거품이 더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3%에서 알게 된 이후로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도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더더욱 일을 쌓고 사시는 듯 싶어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조금 약간 부담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는 이 정도 프로는 이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빡세게. 옛날에 뭐 박세리 선수든 김연아 선수든 그 프로로 할 때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까, 그죠? 저희는 아직 프로니까. 랩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1임하러 가는 날이 저희 예상보다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그런데 1임할 때는 랩 수익 실현 후 모두 현금화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죠 하셨는데 랩을 이번에 6월 달은 좀 쉴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5월 27일 전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되는 그 전후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현금으로 1임하러 오시면 다시 살지 말지를 저희가 6월 달 시장 잘 보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5월 말 기준으로 그동안의 성과형 길게 가져오는 거 하셨던 분들은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턴 2개월 차 접어든 최밀턴입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배우는 데 있어서 어스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거 절대 수익형 MP가 퀀트인가요? 아닙니다. 예, 절대 수익형 MP도 저희 매니저들이 다 지금 이 주식 사면 먹을 것 같은데 하는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퀀트 MP가 그 절대 수익형 MP 안에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은 되어 있는데 퀀트 MP는 우리 조 부장이 퀀트 변경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말에 EBS에서 요리의 과학이라는 다큐를 봤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는 하루에 음식을 씹는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이고 하루에 그렇게 많이 음식을 씹고 있나요? 인간은 요리를 해서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가 그런데 인간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씹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인간이 문명을 이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먹어야 뇌도 잘 돌아가고 주식도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간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씹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했는데 저는 침팬지나 고릴라와 같은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제가 씹는 시간이 2시간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밥을 되게 느리게 먹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도 같이 저랑 밥 먹으러 가면 그 성질 급한 형님들은 후다닥 먹고 또 가서 뭐 CPA 공부도 해야 되고 막 그러고 가는데 저는 세워라 내워라 1시간 먹거든요. 지금도 세워라 내워라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영장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어떤 주식을 70주를 사려고 했는데 체결 문자를 보내 700주를 매수했더라고요. 그만한 돈은 없고 하루 종일 주가가 빠지는데 결국 2시 반쯤 600주를 매도했습니다. 내일은 오를 것 같기는 했는데 수요일까지 입금이 안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 줄 알고 매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요일까지만 매도해도 반대 매매는 안 당한다고 하네요. 수량 잘못 입력한 첫 실수에 이어 분명히 이번 주에 오를 주식 같은데 내일까지는 주가를 좀 보고 결정할 걸. 실수에 대한 대응도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나 주식도 보면 MT에서 주문 낼 때 보면 빨갛게 매수, 파랗게 매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하면서. 왜냐하면 실수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다고 너무 바보 같은 짓 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근데 70주를 살려고 했는데 700주 했을 때 원칙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원칙을. 내가 주문을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미수 반대 매매잖아요. 70주, 700주를 사버렸으니까 미수로 매수가 된 거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고 보면 복불복이거든요. 복불복으로 내가 주식을 잘 맞춘다 싶으면 700주 샀더니 그 다음날 2, 3% 올라서 시작해서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주식을 좀 잘 못한다고 하면 내가 샀더니 항상 빠지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수, 옛날에 선물 매매할 때도 실수로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 꺾어버립니다. 네. 그 실수를 했던 수량이나 이런 거는 포지션, 매수를 잡아야 되는데 매도 무조건 바로 꺾어야 돼. 바로 꺾고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새가슴 주린이에요. 4월 30일에 KB 성과 보수형 랩 가입하려고 하다가 지수가 6,600이길래 너무 오른 것 같아 주저하다 보니 7,800이 되어버렸어요.
전자 닉스가 너무 급등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3번 정도로 자금을 나눠서 넣을까요? 아니면 가을 조정을 기다리다 갈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새가슴 주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할 걸 자꾸 이제 자책하게 되는데 3번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나눠서 지금 한 번, 그 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7월, 6월 그리고 그러다가 정말 좀 또 조정 한번 좀 무서운 조정 오면 마지막 거 한번 네 그렇게 나눠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AI 어벤져스에 58조 원을 습쐈다. AI 칩 시장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막대한 현금의 창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서 생태계 전반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투자한 자본이 자사 매출로 회귀하는 형태의 이 순환 거래 Circular Deal이라고 하죠. 이 순환 거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CNBC는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 AI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 400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집행했다고 보도했고요. 야, 이게 올해만 이 정도 투자한 거네요. 보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로부터 광섬유 제조사, 신생 클라우드 기업에 이르기까지 AI 연산과 서비스에 필요한 전후방 산업 전반이 투자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가 늘면서 관련 수익도 커지고 있는데 재무제표상으로 엔비디아가 투자한 비상장 주식 가치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는 2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동기 34억 달러 대비해서 6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이익 역시 인텔 투자 성과 등에 힘입어서 89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거 엔비디아나 미국 정부가 투자를 했다 이랬을 때 그때만 따라 들어갔어도 되는데 그죠? 뭐 걔네들이 지분 투자 그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확실하게 좋아진다 싶으면 지분 투자가 낫잖아요. 돈 빌려주는 거는 뭐 이자 5%, 10%, 뭐 15%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지분 투자를 하면 이렇게 주가로 지금 벌써 200% 수익 났나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투자했다고 하면 사야 되는 게 맞다 그죠? 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 이익이 한 90억 달러 되고 AI 모델의 최강자들이 모두 엔비디아 투자 목록에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 오픈 AI에다가는 300억 달러를 투입한 것을 비롯해서 엔스로픽과 xAI에도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받았군요. 특정 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 전반에다가 자금을 조달해서 AI 모델 시장 외연을 넓히고 자사 하드웨어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입니다. 그동안 젠슨 황은 AI 산업 5단 케이크, 에너지, 그 다음에 칩,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이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는데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아이렌에 대한 투자는 인프라 영역을 오픈 AI 등은 모델 영역을 타깃으로 하는 거고요. 또한 유리, 광섬유, 제조사 코닝, 광학기술 기업 마벨과 루멘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은 칩과 서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 전반을 아우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네오클라우드로 불리는 코어위버와 네비우스를 비롯한 신흥 AI 전용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투자인데 대형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엔비디아 칩을 집중적으로 도입하는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이면에 내재된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엔비디아의 투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순환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서이고요. 엔비디아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네오클라우드 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그 해당 자금을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매슈 브라이슨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과거 닷컴 거품 시기의 순환거래 구조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고요. 조던 클라인 미즈오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도 네오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자금 지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회계연도에 창출한 970억 달러 약 142조 원의 잉여 현금 흐름이 시장으로 유입돼 다시 자사 제품 주문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거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 측은 단순 재무적 거래가 아닌 생태계 육성 차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젠선왕은 우리는 승자를 고르지 않고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지난 2월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의 투자는 생태계 범위를 확대하고 심화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엔비디아가 여기 뭐 코어 위버에다가 100억을 투자했다고 치자고요. 자, 엔비디아는 100억을 투자하면서 코어 위버의 지분을 받죠. 근데 엔비디아가 지불한 그 100억은 코어 위버가 그 돈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GPU를 다시 100억 원어치를 산다는 거죠. 뭐 그런 계약을 아마 했을 거예요. 내가 니네들한테 투자한 이 투자금으로는 우리 GPU만 사는 데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엔비디아의 돈이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100억 원어치 사면서 다시 엔비디아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GPU는 매출했고 근데 GPU에 대한 그 영업이익률이 67% 이러잖아요. 그리고 매출 총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그 GPU를 100억 원어치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원가는 20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출 원가로 따지면. 80억 원어치가 사실 이익이었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어치의 GPU를 팔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억 원어치밖에 안 넘어간 거죠. 원가로 따지면. 그리고 고스란히 100억이 다시 들어왔고 이 회사는 코어 위버의 지분을 100억 원어치 갖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코스트로는 GPU 만드는 데들은 매출 원가 20억밖에 사실은 안 쓴 게 되고요. 그 대신 코어 위버의 지분 100억 원어치를 또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런 코어 위버 같은 기업이 돈을 벌어서 나중에 번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사고 하면 되는데 닷컴 버블 시절에는 그렇게 순환 출자해가지고 돈을 받아간 회사들이 시스코 시스템즈의 장비를 사고 막 해놨는데 돈을 못 벌었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그 다음에 후속 매출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펀딩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페드의 정책금리가 6.5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의 펀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계속 이렇게 닌겔을 꽂아줬는데 야, 이제 닌겔 꽂을 돈이 없는데 닌겔을 딱 멈추는 순간 그러면서 나자빠지는 거죠. 자금 인젝션이라고 하죠. 머니 인젝션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앞단에서 와장창 무너지잖아요. 얘네들이 다 순환 출자하면서 시스코 장비도 사고 엔비디아의 칩도 사갔는데 그 사갔던 전방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스코 주가도 무너지고 그런 식이 됐고요. 나중에 아마 그런 식이 될 건데 가장 그때 당시에서는 엔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월드콤 이렇게 큰 회사도 무너졌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AI가 닷컴 버블 같은 그런 충격을 준다면 오픈 AI가 오라클하고도 순환 출자고 뭐 오픈 AI가
지금 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오픈 AI가 이 AI 패러다임 변화에서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 엔스로픽한테 밀리면서 3등으로 추락한다. 네, 그러면 아마 파장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챗GPT만의 또 강점이 또 있는 게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 구글과 메타 그리고 오픈 AI, 글로벌 AI 로봇 숨가쁜 OS 경쟁. 그래서 우리가 요런 기사도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자, 피지컬 AI까지 가는 이 큰 AI 인프라 투자의 큰 여정에서 누가 앞서가고 누가 뒤처지는지. 자, 지금 사진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서 로봇 하드웨어 기업과 AI 기업 간의 합종 연횡이 거세지고 있는데 생성형 AI 산업이 LLM 중심의 소프트웨어 전쟁이라면 휴머노이드 산업은 로봇의 두뇌격인 AI가 스마트폰 OS처럼 몸체격인 기계를 얼마나 최적화해서 통제하느냐에 승자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고요. 이 같은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구글 딥마인드의 협력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동력학 설계와 균형 제어 기술에 구글 딥마인드의 대규모 행동학습 모델과 강화 학습 기술을 접목해서 로봇의 자율 판단과 작업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달 자사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에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 스팟은 카메라와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칠판에 적힌 할 일 목록을 확인한 뒤에 강아지 산책시키기가 추가되자 야외로 나가 목줄을 잡은 채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로봇이 복잡한 산업 현장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정도로 수준을 높인 겁니다. 자, 이 같은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정의 로봇, 정의가 이 justice 뭐 이런 게 아니라 defined, 뭐를 정의해라 할 때 소프트웨어 defined 로봇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범용 하드웨어 플랫폼을 구축한 뒤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이고요. 스마트폰이 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얻듯이 로봇도 하드웨어 교체 없이 무선 통신망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성능을 진화시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범용 로봇을 하드웨어 기업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거나 AI 기업이 소프트웨어만 개발해 적용하기에는 최적화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휴머노이드는 센서, 액추에이터, 감속기, 배터리, 제어기 구조가 AI 모델 설계와 긴밀하게 맞물려야 성능이 최적화될 수가 있고 결국 하드웨어 설계 단계부터 AI 학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협력은 AI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AI를 활용할 로봇 하드웨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로봇 기업으로서는 해당 플랫폼에 최적화한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인수와 전략적 제휴가 활발한데 메타는 이달 초에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스타트업인 어슈어드 로봇 인텔리전스를 인수했다고요? 이번 인수로 ARI입니다. 이번 인수로 ARI, R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R이 전 임직원 20여 명이 메타의 AI 부문인 메타 초지능연구소 연구부서에 합류하게 됐고요. R이는 가사 업무를 비롯해서 다양한 물리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2023년 휴머노이드 개발 스타트업인 원엑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시리즈 A2 투자를 주도했고요.
오픈 AI로서는 원엑스 휴머노이드 모델인 네오가 실생활에서 움직이며 얻은 영상, 행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 원엑스는 최상위 AI 기술을 활용해서 피지컬 AI 역량을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지난 3월 미국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인 파우나 로보틱스를 인수했고요. 아마존도 인수를 했네요. 파우나 로보틱스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물류 자동화 휴머노이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22년 미국 어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한 아마존은 이듬해 해부터 휴머노이드 디짓을 자사 물류 창고에 지금 시범 투입했다네요. 이 가운데 테슬라는 내재화를 통한 수직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는 테슬라가 다른 AI 로봇 기업들과 달리 이미 자체적으로 AI 제조, 데이터 수집, 배터리 통합 기술 등 휴머노이드 개발에 필요한 핵심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파트너 찾기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 전자는 지난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며 미래 로봇 추진단을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양팔 협동 로봇과 정밀 구동 제어 기술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8년까지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해서 디스플레이 공정에 특화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정부 과제를 진행합니다. 전자는 산업 현장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피지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로봇을 학습시켜 빠른 고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LG CNS는 미국 스킬드 AI와 손잡고 휴머노이드 지능 개발에 착수했고요. 스킬드 AI는 AI 모델과 시뮬레이션 학습 시스템에 집중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전문 기업입니다. 자체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수억 회 수준의 가상 상호작용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범용 제어 모델인 스킬드 브레인을 개발 중이고, 실제 로봇 데이터를 가상 환경과 연결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Sim to Real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SK그룹 배터리 계열사 SK온은 산업용 로봇 전문기업 유일 로보틱스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며 제조 자동화 로봇 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 로봇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은요. 중동 전쟁의 가격 상승, 케이스과 깜짝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깜짝 반등한 한국 석화 기업들, 여기 LG화학, 롯데케미칼, 요 회색이 25년 4분기고요. 이번에 26년 1분기인데 LG화학,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DL케미칼 전부 흑자 전환했네요. 보니까. 자, 중국발 저가 공세와 전 세계적 업황 침체 속에 구조 개편 압력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냈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기초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재고 재평가 효과가 발생하고 일부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인 효과를 봤습니다. 다만 업황 개선에 따른 근본적인 반등이 아닌 만큼 구조조정을 통한 위험 요소 완화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고요. 자, 롯데케미칼은 1분기에 매출 한 5조에 영업이익 735억을 거뒀고요. 23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분기 영업 흑자입니다. 와, 23년 3분기부터니까 3, 그 다음에 24, 25, 와, 2년 넘었다, 그죠?
한 9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네요. 롯데케미칼의 이번 실적 배경에는 첨단 소재와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한 고부가 가치 사업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유지와 기초화학 부문의 레깅 효과 등이 있었습니다. 이 레깅 효과는 원재료를 구매한 시점과 실제 제품으로 생산 판매하는 시점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손익 변동 효과입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과 원재료 가격 상승 역량 속에서도 생산 운영 최적화로 수익성을 개선했다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의 경우 연내 완공 예정인 국내 최대 규모 단일 컴파운딩 공장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연간 50만 톤 생산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레깅 효과는 국내 석화 산업 전반에 작용을 했는데 LG화학의 석유화학 부문도 올해 1분기에 4조 한 5천억의 영업이익 1650억을 거두면서 지난해 1분기 560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 전환했고 하나솔루션도 이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 341억 원으로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지오센트릭 또한 2천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이고요. 원재료와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저가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한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 터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모든 석유화학 가격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많이 빠져서 원재료는 싸게 들어왔는데 이란 전쟁 이후에 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쇼티지 하면서 에틸렌이 공급이 안 돼서 모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빵 뛰어버렸죠. 그러면서 원가와 제품 가격 사이에 이 레깅 효과가 발생하면서 이익이 많이 났다. 이런 이익은 쫓아서 사면 안 되는 이익이죠. 국내 주요 석화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은 실제 중동산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3, 4월 50%대로 떨어졌다가 미국, 알제리, 오만 등에서 대체 나프타를 확보하면서 가동률을 다시 높이고 있고요. 정부가 지난 3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이 나프타 분해 설비 NCC를 보유한 국내 석화 기업을 대상으로 나프타 수입 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여천 NCC는 55%까지 떨어졌던 가동률을 65%까지 올렸고요. 롯데케미칼은 대산 NCC 가동률을 70%에서 83%까지 높였습니다. LG화학은 올해 2분기까지 대산과 여수 NCC 가동률을 75%까지 높일 방침이고 대한유화도 가동률을 62에서 7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업황 자체가 살아난 것은 아닌 만큼 성급한 낙관론은 위험하다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중동 전쟁으로 불거진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실적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인가 궁금해서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K백화점 역대급 실적, 외국인이 효자.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코스피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로 백화점 실적이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올 1분기 현대백화점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롯데백화점도 영업이익이 47% 성장한 역대급 성적을 거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영업이익과 매출도 두 자릿수가 늘어나는 양호한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마트와 편의점 등 기존 유통 채널은 고전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요를 흡수하는 백화점 업계는 실적 상승이 가파르게 지속되는 모양새이고 K-팝과 K-콘텐츠 흥행으로 외국인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입니다. 자, 롯데쇼핑은 연결 기준으로 3조 한 6천억에 영업이익 2,500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6%, 영업이익은 70.6%나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39억으로 대폭 개선이 됐고요. 백화점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는데 백화점 영업이익은 1,9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급증했고 매출은 8.2% 늘어난 8,72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본점, 잠실점, 부산 본점 등 대형 점포 매출이 19%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고 각종 팝업과 리뉴얼로 대형 점포에 국내 고객이 몰리면서 수익성이 개선된 데 따른 겁니다. 특히 외국인 매출이 92% 증가했는데 본점은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고 외국인 매출 비중은 23%까지 올라갔습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대형 점포의 집객력이 향상된 가운데 패션 상품 판매가 대폭 늘어난 것이 백화점 매출 증대를 이끌었다고 분석을 했고요. 앞서 현대백화점도 외국인 관광객 매출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성적을 올렸는데 현백은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77.4% 증가했는데 6,325억, 영업이익은 39.7% 늘어난 1,358억을 기록했습니다. 겨울 겉옷 등 패션 상품과 외국인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고 현대백화점 전 점포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더현대 서울의 1분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21%나 증가했습니다. 바로 여의도 저희 회사 바로 건너편에 보입니다. 쇼핑, 푸드, 뷰티를 아우르는 체험형 콘텐츠를 다수 배치한 것이 관광객 수요를 불러들였다고 백화점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10일 발표될 예정인 신세계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매출 1조 8천억의 영업이익 한 1,682억 정도 예상을 하네요. 백화점 업계는 외국인 매출과 고마진 패션 등 전 상품군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고요. 대한성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500곳을 조사한 26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RBSI에 따르면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물가와 매입가 상승으로 마트, 편의점 등은 전망지수가 기준치 100에 못 미친 가운데 백화점만 유일하게 기준치 100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백화점 전망치는 1분기에 112에서 2분기 115로 상승을 했고요. K소비재 열풍과 원화 약세,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상승 전망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네. 하여튼 내수만 가지고는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비전이 없죠. 네. 요즘 거의 다 뭐 쿠팡이나 네이버 전자상거래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온라인으로 주문은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무튼 국내 내수가 관광객 증대로 인해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자, 불장 올라탄 삼성증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증권이 올해 1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유례없는 국내 증시의 화랑 속에서 자산관리 명가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넘게 급증했습니다. 투자은행 IB 부문은 구조화 금융을 중심으로 기업 공개, IPO까지 약진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삼성증권은 올 1분기 매출이 7조 1200억의 영업이익이 6천억, 당기순이익은 4,500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매출이 117%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82% 늘었습니다.
금융사 수익 지표인 당기순이익도 81.5% 늘어나면서 시장 컨센이 3,900억이었는데 4,500억이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의 WM 자산관리 부문 고객자산 순유입과 금융상품 판매 수익 증가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기반 비즈니스 성장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고요. 1분기 리테일 고객 자산은 19조 7천억 원이 순유입됐고 고객 총자산은 495조 6천억이라고요? 와, 삼성증권이 관리하는 자금이 리테일 고객 자산은 한 20조 되고 1분기 20조가 순유입된 게 20조네요. 순유입된 게. 고객 총자산이 495조. 와, 500조를 관리하고 있네. 근데 500조에서 1%면 49조를 버는 49, 4조 9천억, 한 5조를 버는 거다. 그죠? 고객 자산을 이용해서 거기서 수수료 1%를 발생시키면 5조고 0.2%만 발생시켜도 1조네요. 1분기 펀드 판매 수익이 34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96%나 증가했고요. 연금 잔액도 34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1.7% 늘어나면서 자산관리 비즈니스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치솟은 상황에서 강력한 자산관리 역량을 갖춘 삼성증권이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1분기 본사 영업 부문에서는 구조화 금융을 중심으로 견고한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IB 부문 실적은 구조화 금융 수익 634억 원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0% 증가한 71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증권은 K뱅크 IPO와 화성 코스메틱스 인수금융과 나우코스 공개 매수 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이 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지난달 5일 올해 1호 코스피 상장사로 나선 K뱅크는 시가총액 조 단위 대여로 주목받았는데 상장에 앞서 진행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최종 공모가를 희망 범위의 하단이 8,300원으로 확정했으며 이에 따른 총 공모 금액은 4,980억 원, 상장 직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 한 4천억입니다. 삼성증권은 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았습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이 역직구가 새로운 화두가 되면서 삼성증권의 실적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 삼성증권은 미국 최대 온라인 브로커리지 업체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와 손잡고 4월 말부터 외국인 통합계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IBKR은 전 세계 약 460만 개의 고객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계좌 수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 그대로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증권은 선제적으로 외국인 역직구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자 역직구 수혜는 올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권사가 이래저래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천장 안 보이는 코스피 12,000피 전망도 나왔다. 네. 코스피가 반도체 투톱에 계속 질주에 힘입어서 전인 미답에 7,800선을 돌파했고 하루 새 32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의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코스피 목표치를 만스피 수준으로 높여잡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32%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 초반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이날 오전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세 차례 그것도 세 차례가 아니라 사이드카가 3거래일 만에 다시 발동했습니다.
전자가 6.33, 하이닉스가 11.5%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세를 견인했고, 하이닉스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일라이 릴리를 제치고 글로벌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나타나면서 이날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147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무려 738개에 달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가지고 어제 지수는 급등을 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저렇게 더 훨씬 많았다는 말은 시장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다는 뜻이다. 그죠? 그럴 때는 종가에 선물 숏을 잡고 넘어가는 전략, 그런 거 한번 이 시나리오 분석, 시뮬레이션, 백테스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코스피가 연일 불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글로벌 IB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 완화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압도적인 이익 성장세가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만스피 시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JP모건이 코스피의 목표치를 9,000으로 낙관적 시나리오 목표치를 1만으로 높여 잡았고요. 지난 4월에 각각 7,000에서 8,500으로 제시했던 수치와 비교해보면 대폭 상향됐습니다. JP모건의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종가 대비로도 약 28%의 지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셈이고, 전날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8,000에서 9,000으로 높여 잡은 데 이어서 주요 글로벌 IB에서 코스피 전망을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반도체 시장이 공급 부족에 따른 메모리 업사이클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고점 장기화, higher for longer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HBM이 향후 수분기 분량의 가격과 물량 계약이 이미 완료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공급 부족을 우려한 고객사들이 2027년 물량까지 앞당겨 발주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꼽았고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28년까지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죠. JP모건이 코스피 목표치를 1만 선으로 높여 잡은 가운데 국내 증권사에서도 단기 고점을 12,000까지 열어두는 파격적인 분석이 나왔고요. 현대차증권은 단기 코스피 밴드의 상단으로 12,000을 제시했는데, 증시로의 자금 유입과 반도체 업종 이익 기대감에 단기 급등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I 설비 투자 지연 상황을 가정한 코스피 하단으로는 6,000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밴드 상향의 주요 근거는 반도체 업종의 폭발적인 이익 성장세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때문이고요.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5.17배로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업종에서 향후 12개월간 발생할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작년 말에는 136조였고요. 5월 8일 기준으로는 537조 원으로 약 293% 급증한 가운데 시가총액은 135%에 상승하는데 거쳤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고점이 7,999.67이었네요. 장 시작하자마자 위로 한번 탁 올라섰다가 그리고 쭉 좀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7,421까지 빠졌다가 7,643으로 끝났네요. 이격이 최근에 보면 50일 이격이 130이 넘었었잖아요. 그래서 흑억 싶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행복한 퇴근길,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그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